오늘은 지게차 작업 위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지게차 지게차 바퀴가 보통 우리가 승용차라던가 트럭을 운전할 때는 핸들을 돌리면 앞바퀴가 움직이는데 지게차는 뒷바퀴가 움직인다. 그래서 지게차를 운전을 하려면은 감을 새로 익혀야 된다. 그러니까 승용차 운전하듯이 지게차를 운전하면은 약간 각도가 조금 다르니까 지게차를 운전을 해보고 나서 핸들 조작 방법을 감을 익혀야 된다. 뒤에 왜 핸들을 조작하면 왜 뒷바퀴가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마 각도 조절을 해서 크게 돌아 진입해야 될 구간을 좁게 돌아서도 진입할 수 있는 구조가 된 듯 싶다. 몇 번 사용해 보니까 그런 느낌이다. 이런 작업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후진할 때 뒤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양쪽 사이드 미러 두 개가 있지만 대부분 몸을 뒤로 돌려 뒤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편이다. 또 지금 앞에 보이는 컨테이너 박스 하나당 가격이 12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를 깨빡치지 말아야 되는 게 내 주요 업무 중 하나다. 그러니까 충격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충격을 주면은 포도라는 작물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멍이 든 상태로 상품이 되어 나가면은 하루 이틀 안에 갈변이 돼서 바로 가격을 받을 수 없는 물건이 되기 때문에 상품은 보존을 위해서 항상 조심해서 운전해야 된다. 처음에 지게차를 연습할 때는 저기 플라스틱 상자만 가지고 연습을 좀 하다가 그 다음에는 비교적 무게가 가볍지만 조작이 쉽지 않은 빈 상자, 빈 종이 박스를 가지고 운전을 연습했다. 빈 종이 박스로 운전을 연습하면은 무거운 것을 운전할 때랑 다르게 가벼운 것을 운전할 때도 무거운 것을 운전할 때랑 가벼운 것을 운전할 때 같이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무거운 것도 크게 회전을 해서 돌다 보면은 이게 관성에 의해서 물건이 쓸려서 옆으로 넘어지기 쉽다. 그리고 가벼운 물건도 그러한 같은 상황에서 너무 가볍기 때문에 옆으로 무너지기가 쉽다. 그 적당한 무게라면은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여도 움직임에 있어서 그렇게 위험할 것도 어려울 것도 없는데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우면은 그런 조작이 약간만 과해도 이것들이 한쪽으로 쏠려서 넘어지기 때문에 연습을 하고 싶다면은 가벼운 상자로 연습을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가벼운 상자로 연습이 충분히 됐다면은 나중에는 높이를 낮게 쌓고 연습을 하고 한 단 한 단씩 높이를 올려가면서 연습을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조작에 익숙해지고 감이 생겨서 이런 작업장에서 지게차를 몰 수 있냐고 물어볼 때 몰 수 있다고 하고 더 많은 임금을 챙겨갈 수 있다.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임금 차이는 그래봐야 한 3, 4만원, 작게는 1, 2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곳에서 굉장히 차이가 난다. 왜냐면은 이곳은
하루하루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인이 꾸준히 불러주는 것과 꾸준히 불러주지 않는 것에서 굉장히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게차를 운전할 수 없을 시에는 할 수 있는 작업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무거운 것을 옮기기만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은 종이박스만 옆에 접고 있다던가, 그런 단순 노동의 반복이기 때문에 이런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다면은 종이박스를 접다가도 운전할 일이 생기면은 차를 운전하러 가면 되는 것이다. 이 지게차가 지금은 일이라서 일로 접근하고 있지만, 일 도중에도 생각을 약간만 다르게 보면은 그냥 굉장히 재밌는 하나의 그냥 놀거리라고 볼 수 있다. 인형 뽑기 하듯이 집게 2개로 이제 물건을 집어서 올리고 내리고 적당한 위치에 갖다 두고 정리하고 하는 것인데, 그게 평소에는 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큰 물건들을 나르고 옮기고 그리고 정리하다 보니까 그게 또 색다른 재미다. 그러니까 정리하는 거 좋아한다던가 이런 기계 다루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배워두고 직업이 아니더라도 알바로서 한 번씩 하는 것도 꽤나 돈도 벌고 일도 하고, 그러니까 돈을 벌면서 재밌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길 중에 하나다. 나는 이 지게차 하는 게 하루에 몇 시간씩 해도 재미가 있다. 지게차를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않았고 굉장히 천천히 조금씩 익혀가면서 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공부 중인 그런 한 가지 분야인데, 지게차는 그냥 그런 연습해 나가는 과정, 연구해 나가는 과정 한 번 한 번이 재미가 있다. 체력적으로도 그렇게 힘들지 않고, 지금 앞에 보이다시피 이런 컨테이너 박스가 높이 쌓여져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런 중장비를 이용해서 내 스스로 옮길 수 있다는 게 그 자체가 재미가 있다. 나는 게임을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굳이 게임을 하지 않아도 이런 현실에서 이런 장비를 움직여서 게임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즐기고 있다. 트럭 운전도 재밌긴 한데 트럭 운전은 너무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서 내 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트럭 운전 장거리인데, 나중에 납품하러 갈 때 멀리 갈 일이 있으면 그때 한번 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은 트럭으로 2시간 반 산청 다녀온 게 전부인데, 그때는 트럭 끌고 처음 나가본 드라이브가 2시간 반이었던지 굉장히 긴장도 많이 됐었고 익숙하지 않았었고, 그냥 옆에서 연수 도와주는 친구한테 계속해서 연수 들으면서 갔기 때문에 드라이브의 재미보다는 배우는 느낌이라 그래도 좋았었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배워나가는 이 노가다의 생활, 이렇게 배우고 점심도 여기서 주고 임금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쉬는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여기는 토요일날 쉰다. 토요일날 쉬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일요일날 이 물건을 이제 가지고 가서 경매를 부는 공판장이 있는데, 공판장이 일요일은 경매를 쉬기 때문에 토요일날은 작업장이 쉬는 것이다. 왜 토요일날 작업장을 쉬냐면은 일요일날 경매를 봐야 되는데 아니지, 일요일날 경매를 보지 않으니까 토요일날 작업을 해서 올린 물건이 하루 있다가 도착을 하는데, 토요일날 보내서 일요일날 도착한 물건이 경매를 보지 않고 경매장에서 하루 동안 놀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토요일날은 작업하지 않는 것이다. 토요일날 작업을 해서 경매장에 하루 일찍 보내놓는다고 거기서 가격을 더 쳐주지도 않을 뿐더러
이 생물이라고 불리는 작물의 상품 가치상 그 가치가 하루 정도 묵고 그냥 냉장고에 들어가지도 않은 채 실외에 그냥 방치되어 있다면은 그것은 여러모로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매상이랑 직접적인 계약으로 1대1 거래 관계가 있지 않을 시에는 토요일은 작업을 쉬고 휴일을 갖는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만 쉬는가? 그런 것도 아니다. 이 포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내가 하는 게 포도니까 포도를 얘기하자면, 이 포도는 포도의 상태, 그러니까 상인이 산 포도의 상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전국의 포도 시세와 포도의 상태에 따라 이 상인이 작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가고 있는 작업장이 그날의 포도 상태가 좋지 않다면은 내일 작업을 하기로 했어도 오늘 포도를 봤는데 상태가 좋지 않다면은, 그러니까 포도가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약간 이따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포도의 상태가 좋지 않다면은 내일 작업을 하기로 했더라도 작업을 취소시키는 것이다. 그러면은 내일이 토요일은 아니지만 내일이 월요일이라고 한다면은 내일 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오후에 통보를 받고 내일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또 내일 모레 화요일 날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도 확실하지가 않다. 왜냐, 내일 월요일이 되니까 포도가 잘 익고 상태도 흐물흐물하지 않고 아주 단단하고 색깔도 불구스름하니 샤인머스켓은 밝고 투명하게 아주 좋은 색깔을 띠게 됐어. 그런데 전국 시세가 갑자기 뚝 떨어져. 그러면 상인이 선택을 하게 되겠지. 대부분 가격이 떨어지면 납품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일 모레도 결국은 취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지. 포도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전국 시세가 좋지 않을 때, 이럴 때 작업장을 쉬게 돼. 근데 포도가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상인이 취급하는 물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작업장을 가면 일을 구할 수 있어. 근데 전국적으로 시세가 좋지 않을 때는 어느 작업장을 가도 일이 없을 때가 많아. 근데 이럴 때도 일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냐, 주기적으로 마트에 납품하는 그런 작업장이 있어. 이런 분들은 마트에 납품을 하는 게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때 납품을 해야 돼. 그래서 인건비도 못 벌고 작업을 해주는 경우가 있지. 이럴 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거기 가가지고 일을 할 수 있어. 물론 인부를 최소화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힘든 작업을 할 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지. 남자 둘이서 해야 될 일을 혼자 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쉴 수도 있고 4번 쉴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정말 일주일 내내 쉴 수도 있는 그런 게 이런 일이지. 그렇다고 해서 마냥 놀 수는 없으니까 일을 구하고자 인력사무소에 연락을 하면은 그분들도 이렇게 말해. 저번 주까지는 일이 많았는데 이번 주에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일이 없을 때는 전체적으로 똑같아. 아니면 다른 도시를 가던가 해야겠지. 일이 많을 것 같은 곳은 이 주변에는 옆에 있는 구미가 일이 많겠고, 좀 더 일이 많고자 하면은 대전을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결국 디테일하게 따져 들어가면은 어느 곳에서
이런 일을 하고 지내는 게 좋을까라고 한다면은 자기 성향인 것 같아. 자기가 지내보고 해보고 그곳의 환경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러다 보면은 그곳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게 되는데 그 쌓인 데이터를 자기 자신한테 대입을 해보고 스스로한테 이게 맞다라고 선택이 되면은 맞다라고 평가가 되면은 거기에 있는 것이고 맞지 않다라고 평가가 되면은 그러면 다른 곳을 또 찾으러 가야겠지. 여튼 일은 찾으면 있는 거고 일은 또 열심히 하면은 찾아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건 그렇고 지게차 이게 오늘 촬영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핸드폰 배터리가 18%밖에 안 남아있어가지고 오후에는 충전시키고 오후에 다시 찍을까 생각을 했는데 충분히 찍은 것 같더라고. 지금 22분으로 편집해놨지만 원본은 1시간이 넘는 파일인데 오전 내내 지게차만 1시간 넘게 운전했다는 거지. 나머지 남는 시간에는 다른 일도 좀 도와주고 하면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영상 안 찍은 작업도 있으니까 지게차만 1시간 반 정도 운전하지 않았을까 싶어. 근데 이곳은 이런 거고 다른 작업장을 가보면은 규모가 더 큰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는 지게차 운전하는 분이 내리지도 않고 오전 오후 내내 계속 지게차만 돌리지. 그런 곳에서 일을 하면 지게차의 진정한 고수가 되지 않을까. 이제 지게차에 대해서는 나는 지게차를 잘 하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지게차를 제대로 앉아서 운전해 본 게 한 4일, 5일밖에 안 될 테니까 지게차를 한다 못한다라고 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 지게차를 뭐라고 해야 돼? 애기들 발걸음 한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하지? 애기들 그 걸음마 뗀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지. 걸음마 뗄 때가 제일 재밌을 때일 텐데 오늘도 신나가지고 풀악셀 밟다가 밟으면서 하다가 나무 판때기 2개 바닥으로 떨어뜨렸는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하시더라고. 그래 그 다음부터는 다시 난 지금 초심이 맞으니까 초심을 유지하면서 아주 느리게 하나씩 했지. 지게차 얘기는 더 할 게 없는 것 같고 나중에 또 생각나는 게 있으면 다시 지게차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작업장 얘기를 하면은 작업장도 작업장마다 분위기가 다 다른데 춘천에 와서 처음 일했던 작업장은 5시 40분에 출근을 해. 5시 40분 출근을 하고 중간에 딱히 막 쉬는 시간이 없더라고. 그냥 커피나 한잔 하는데 커피 먹는데 그냥 커피를 딱 한 잔 하는 거야. 시간이 정해져 있진 않아. 근데 같이 일하는 분들이 다 한 잔씩 하시면은 약속한 것처럼 한 분 일어나면 다 같이 일어나더라고. 그런 시간이 한 5분. 그래서 아침에 5분 마시고 쉬고 그게 오전 쉬는 시간 끝이었고 그래서 점심 먹고 쉬고 또 일을 하고 오후 3시쯤인가 그때도 커피 비슷한 거 그러니까 빵 먹었던 것 같은데 빵 한번 먹고 15분 정도 쉬고 다시 일하고 그리고 4시 반에 끝났지. 그리고 지금 내가 일하는 작업장 여기 5시 40분에 출근해서 밭에서 한
7시 20분 30분까지, 그러니까 약 2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작업장으로 포도를 싣고 오면은 바로 라면을 한번 먹어. 전 작업장도 라면을 먹었던 것 같아. 라면 한번 먹고, 여기도 라면 먹고, 라면 먹을 동안 15분 동안 쉬고, 그 다음에 그게 7시 40분, 그러니까 8시라고 하자. 8시에 라면 먹고 쉬고, 그러면은 또 1시간 정도 작업하고 9시 반쯤에 또 커피를 한잔 해. 그럼 여기도 똑같아. 뭐 쉬는 시간은 10분 15분 주는 게 아니야. 그냥 커피 딱 한잔하고 다 같이 일하러 다시 가. 그러면은 오전에 2번 그렇게 쉬고 점심 먹어. 점심 12시에 딱 도착을 하는데 점심이 1인당 8,000원씩 하는 점심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한밭집에서 도시락 싸서 가지고 오는 거지. 지금까지 꾸준하게 국은 빨간국인데 돼지고기 넣어서 끓인 국 한 번, 닭 넣어서 끓인 국 한 번 이렇게 나오고, 사이드 반찬으로 메인 반찬이 하나 나오는데, 하루는 물고기 구운 거, 하루는 돼지고기 삶은 거, 하루는 무슨 이름 모를 초록색 부채 정도, 그러니까 손부채 정도 되는 크기 호박잎 그런 거를 삶아서 주라고. 난 그런 거 주는 거보다 돼지고기 삶아주는 게 좋은데, 그런 거랑 그 꾸준하지 않은데 식혜를 한 번씩 갖다 줬어. 오늘은 식혜가 안 나와가지고 좀 아쉬웠지. 식혜를 1.5리터짜리 하나 갖다 줬는데 거기 먹는 사람이 12명이란 말이야. 근데 그 하나 갖다 주는데 그것도 먹는 사람이니까 안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충분하더라고. 그런데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재생 시간이 4초 남았네. 다음에 다시.